발트해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 크기는 작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발틱의 호랑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와는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을지 김일흥 주 에스토니아 대사 연결해 들어봅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북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국가이기도 한데요. 어떤 매력이 있는 나라일까요? 네, 에스토니아는 스카이프를 만든 나라입니다. IT 강국이죠. 유니콘 기업 수를 보더라도 인구수 대비로 보면 유럽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투표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개인 휴대폰이나 PC로 세계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발트해의 진주라고도 불립니다. 수도 탈린의 올드타운, 구시가지는 중세의 매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의 음악사랑도 대단합니다. 구소련 당시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노래혁명 아주 유명하고요. 한강 작가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다고 하는 아르보 파르트, 이분도 에스토니아의 클래식 작곡가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와 에스토니아가 IT 강국이라는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양국 간 협력도 활발할 것 같은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에스토니아는 행정 서비스의 100%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한 가지 안 되던 예외가 이원 절차였는데요. 최근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네이션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자정부 분야의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여기에 창립 멤버가 5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에스토니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정상회의가 매년 탈린에서 열리고 있고요. 나토 인증기관인 사이버 방위센터도 탈린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 센터와 협력을 해서 국제 사이버 훈련인 에이펙스 2024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도는 e-레지던시라고 전자영주권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스토니아 오지 않고도 현지 은행을 개설할 수 있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약 2,000명이 이 전자영주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00개의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요.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협력이 아주 유망합니다. AI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최근에 협력 방안을 양측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양국 간 방산 협력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찾기도 했는데요. 에스토니아가 이 K 방산에 주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우리 무기의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이죠. 빠른 납기도 장점입니다. 이곳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 현재 가장 큰 현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에스토니아에 생각하기에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타겟은 러시아와 접경을 대고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국방력 강화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에 GDP 대비로 볼 때 국방비를 2번째로 많이 지출하는 나라도 에스토니아입니다. 우리나라로부터는 K9 자주포를 36문 도입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지난달에 페브크로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와 방산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해는 또 양국 간에 큰 의미가 있는 한 해였는데요. 수교를 맺은 지 약 30년 만에 에스토니아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생겼습니다. 초대 대사로서 의미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난해 8월 달에 카리스 대통령께 시임장을 제정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우리보다 4년 앞서서 한국의 대사관을 열었고요. 우리를 좀 기다린 감이 있죠. 그래서 많은 환대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양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 분야, 사이버, 그리고 방산, 그리고 에너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대 대사로서 대사관 개설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제시대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외무부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조소왕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에스토니아를 방문한 최초의 한국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1921년도 독립신문 기사를 보면 에스토니아 의회에 대한독립 정식 승인안이 제출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에스토니아도 700년 동안의 외세의 지배를 받다 막 독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정황상 승인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는 좀 더 찾아보고 있고요. 이곳에 보면서 보니까 연례 행사로 대사배 태권도 대회가 있고 K-팝 경연대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도 나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회 있고요. 그리고 고려인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제시대 때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어 오신 분들이 그 중에 일부가 에스토니아로 와서 정착을 하신 경우인데요. 오랜 시간 지나면서 2, 3, 4세대까지 지금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해 애정을 갖고 여전히 지키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동포 여러분들과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 그리고 방산을 넘어 이제는 문화까지 더 단단해질 양국 관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일흥 주 에스토니아 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